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호주 점수제 이민이 나아요, 취업 이민이 나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속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어느 주에서 공부할 것인가, 어느 주에서 공부하냐에 따라서 내 영주권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학교 선택보다는 주 정부 선택이 훨씬, 즉 지역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영주권에는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점수제 이민도 있고 취업 이민도 있고, 그리고 뭐 투자 이민도 있고 사업 이민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이민들은 우리 일반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사실 없어요. 호주에서는 사업 이민, 투자 이민조차도 다 점수를 따지고요. 그리고 Significant Investor Stream 같은 경우는 뭐 50억 가까이 투자 이민이 필요한데 뭐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자, 취업이민 진행상, 이거는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취업이민이나요, 점수제 이민이나요, 요 편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취업이민은 호주에서 학업을 한 이후에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취업이민보다는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점수제 이민은 보면 기술심사만 통과되면 인비테이션 받으면 이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훨씬 더 취업이민보다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189라는 비자, 그리고 주정부에서 주는 이제 190 비자가 이렇고요. 점수제 이민에서도 491 비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491 비자는 190 비자, 189 비자를 하고 싶지만,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 비자를 하고 싶지만 점수가 부족한 분들은 이제 이 491 비자를 신청해서 5년짜리 임시 비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3년간 경력을 쌓으면 191이라고 하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길게 가는 점수제 이민은 또 고려를 안 해요. 그러나 189는 얼핏 듣기에는 점수가 많이 힘들다, 굉장히 높은 점수라야 인비테이션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다 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90으로 포커스를 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특히 호주에서 조교학을 했거나 자기가 영어 수준이 상당하거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내 조건이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내 조건 계산해 보니까 점수가 꽤 나오는데 이 정도면 내가 189 하면 되지, 내가 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의 명문대학을 안 가고 지방 작은 도시로 가야 돼? 먼저 이런 반문을 하시거든요. 자, 오늘 자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게 영주권 유학 문의 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요 얘기들을 먼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월 때 일했던 브리스번 카페 사장님이 시급 30을 준대요. 당장 와서 이렇게 일을 좀 해달래요. 네. 과거에 5월 때 이제 브리스번에서 이제 일을 했다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영주권 유학에 준비하려고 이제 여러 지역을 살펴보는데,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시급 30불 준다고 당장 이제 오라는 거죠. 시드니 친구가 딜리버리로 주 1,500불 벌고 있고,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는 또 대리운전도 가능하대요. 멜번의 사촌형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와 알바가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주권은 카페 사장님이 주거나 시드니 있는 친구가 주거나 사촌형이 주지 않거든요. 내 영주권은 호주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점수제 이민으로 도저히 접근이 불가한 그런 영어적인 핸디캡이라든지 나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오로지 나는 취업 이민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분들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취업 이민은 뭐 내가 어쨌든 스폰서를 잘 찾을 수 있는, 나를 고용하고 나를 스폰서해줄 스폰서를 잘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에서 IT 학업할 건데 페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드니 대학의 이 IT 학과가 어드밴스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은 IT가 3년 과정인데 반해서 이 시드니 대학의 IT는 4년이거든요. 근데 여기 꽤 많은 학생들이 페일을 합니다. 졸업이 얼마나 힘든가요? 취업은 잘 되나요? 이제 시드니 대학이라는 그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대도시에서 시드니 대학을 나왔으면 내가 지방 다른 도시보다는 취업에 좀 더 유리할 거 아닌가. 제가 지난 1편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호주 전문 분야 취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주권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영주권이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능력을 따져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죠. 대학 자체가 모든 대학이 다 똑같고 호주는 전혀 명문대학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한국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대학 자체가 취업에 직결되는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중요한 게 영주권을 먼저 해결했냐 안 했냐.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뭐 2, 3년짜리 졸업비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긴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뽑겠다.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상당한 경력이 있어서 당장 와도 당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들 입장에서 그런 뭐 대단한 캐리어가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이 선행이 되는 것이 취업에 직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모나시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할 건데 내가 계산한 점수가 80점이에요. 인비테이션 받을 수 있나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멜번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토목공학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UQ 대학에서 커머스 과정 1학년인데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 꼭 인턴을 해야 하나요? 예,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제게 이메일 문의 오신 분인데 무급 인턴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커머스 1학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26불짜리 시급 알바를 하고 있어요. 예, 카페 개통에서. 그런데 여기 무급 회계 관련 분야 쪽으로 무급 인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예, 그러나 내가 내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졸업 이후에 취업에 또 연관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로 나아가는 거는 영주권이 먼저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왜 189가 힘든가? 내가 공부하는 주정부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공부를 어느 지역에서 하는가에 따라서 내 영주권의 가능성이 왜 달라지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민성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호주 정부가 190을 주는 주정부 스폰서 이민이라고 하는 190을 주는 그 쿼터가 주별로 나눠져 있는데, 캔버라가 600개, 네, 뉴사우스 웨일즈가 크니까 그죠? 2650개,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 250개, 퀸슬랜드 900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1100개, 타즈메니아 600개, 빅토리아 2700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1500개. 자,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예, ACT가 600개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1100개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1500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 관계를 볼 때는 나와 같은 전공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뭘 봐야 되겠죠? 네, 유학생 수를 봐야죠. 자, 이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아왔는데, 뉴사우스 웨일즈에 현재 유학생 재학생이 24만 명 정도 되고요. 빅토리아에는 18만 7천 명 정도 되고, 퀸슬랜드는 9만 1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코로나 이전으로 가면,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주가 왜 2021년, 22년 이제 보더를 닫았다가 국경을 처음 오픈할 때 뉴사우스 웨일즈가 가장 선두였잖아요. 다른 주들은 아직 여전히 뭐 락다운 상태에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뉴사우스 웨일즈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 자료를 보면요, 항상 퀸슬랜드가 10만 명은 좀 넘고요, 빅토리아도 20만 명이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퀸슬랜드는 실질적으로는 이 수치보다 더 높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3만 8천 명 정도 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비슷하고요. 자, 캔버라가 16,600명 정도 되는데, 퀸슬랜드는 ACT보다 유학생이 5.5배나 더 많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앞으로 한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퀸슬랜드 유학생 수가 더 늘 거예요. 코로나 이전처럼요. 그러면 ACT보다 유학생이 한 6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아까 쿼터는 어떻게 됐죠? 네, 190의 쿼터는 ACT는 600개인데 퀸슬랜드는 900개, 1.5배잖아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죠. 그러면 경쟁률로 따져도 퀸슬랜드에서 190 받기는 ACT보다는 서너 배 이상 더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공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또 장단점의 유불리를 따지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덩어리로 본다 그러면 이 쿼터 숫자 그리고 유학생 숫자를 같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두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차이가 나는데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3만 8천 명 정도 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퀸슬랜드는 9만 명이 넘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앞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퀸슬랜드 10만 명이 넘으니까 거의 뭐가 됩니까? 뭐 2.5배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유학생이 그렇게 많죠. 그런데 쿼터는 어떻게 되죠? 네, 오히려 퀸슬랜드는 900개인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100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1500개.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진짜 한 대여섯 배 되거든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훨씬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전공에서 내가 어느 주에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내 영주권의 가능성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이적인 핸디캡이 있고 영어를 내가 뭐 IELTS 8.0, 뭐 PT 79점을 못 받아서 만점을 못 받아요. 그럼 만점자들에 비해서 내가 영어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점수 경쟁에서 불리해지겠죠. 그러면 491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91은 더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퀸즐랜드는 491이 650개인데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200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도 850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도표를 가지고 가만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될 겁니다. 그리고 189는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들이 EY라는 그 이민 의향서를 신청하고 내가 낙점이 돼서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하잖아요. 근데 EY를 신청할 때 190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다수는요 189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89는 거의 모든 주에서 공부했던 점수가 높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드니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부했던 높은 사람보다는 일단 무조건 내가 점수가 적죠. 지방지역 학업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캔버라에서 공부했던 사람보다도 적죠. 지방지역 학업 점수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는 5점 이상은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89가 그만큼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해서는 힘들죠. 그러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하고 내가 190 가면 되지 않냐? 190은 대부분 그 주정부에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 각 주정부의 190의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제가 PPT로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옮길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조금만 서치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서치하시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NSW 주다 그러면 NSW 190 Visa Requirement, 빅토리아 주다 그러면 VIC 190 Visa Requirement, ACT 190 Visa Requirement 치면은 그 주정부 사이트가 딱 나와서 각 크라이테리아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 주에서 공부한 사람, 그 주가 아닌 곳에서 공부한 사람 다 스트림이 대부분 나눠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그 주에서 학업하지 않은 사람은 찬밥이에요. 왜냐면 그 주에서 학업도 안 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 뭐 한 4, 5년 공부도 하고 경력도 쌓던 사람이 시드니에서 영주권이 안 되네? 그럼 내가 캔버라로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 사람은 캔버라에서 설령 영주권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시드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자기의 친구, 자기의 뭐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가 다 시드니에 있으니까 돌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보다는 캔버라에서 계속 거주할, 캔버라에서 수년을 살아오고 캔버라에서 수년을 공부했던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정부들은 대부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189가 안 된다고 해서 주정부 190을 고려한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각 주정부의 크라이테리아를 제가 간략하게만 좀 한번 볼게요. NSW주는 그 주에서 6개월만 거주하면 됩니다. 빅토리아주는요 그 주 거주 요건도 없어요. 65점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건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경쟁이 치열하죠. 빅토리아주는 그 주에 거주 요건도 없다 그러면 다른 주에서 공부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빅토리아 주에 190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점수가, 인비테이션 점수가 높아지고 빅토리아에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빅토리아 안에서 공부한 사람만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불리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2년 이상 그 주에서 학업을 하면 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전체 학업 기간의 절반 이상을 그 주에서 하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ACT는 아예 매트릭스라고 하는 점수표가 전혀 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점수표가 아니에요. ACT 주에서만 쓰는 별도의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 보면 정말 웃깁니다. 우리 주에서 몇 년 살았니? 우리 주에서 몇 년 공부했니? 그 같은 말인데 점수를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주에 안 살고 그 주에서 공부 안 한 사람은 아예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위를 받았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예 다른 점수표예요. 그러니까 ACT주에서 공부 안 하고는 ACT주 190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되죠. 타즈메니아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학업하고 타즈메니아 거주, 노던 테리토리도 2년 학업, 다 이런 식으로 190은 그주 거주 요건, 그주 학업 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가는 건 어렵습니다. 호토바기 저원, 제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연결해서 이렇게 점수제 이민하여, 취업 이민하여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영주권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빨리 받을 수 있는 점수제 이민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수제 이민을 선호한다 그러면 189, 190, 491 중에는 189는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190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주에서 학업했냐에 따라서 내 영주권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개인의 연봉은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50%가 좌우되고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가 30% 좌우되고 개인의 역량이 20% 좌우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별로 좋아라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냐가 50%를 좌우한다니까요. 훨씬 더 큰 좌우를 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몽골 청년이 한국 청년들보다 임금이 높이 받기는 어렵잖아요. 예, 국가가 다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라는 나라를 선택했고 호주 영주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점수제 이민이 나아요, 취업 이민이 나아요?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는 점수제 이민을 먼저 선호할 겁니다. 그럼 점수제 이민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189보다는 현실적인 190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요. 190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내가 어느 주에서 공부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주에서 학업하느냐는 가능성을 완전히 달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 선택은 전공에 따라서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매듭을 지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